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용접사로 대기업을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상 주제로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 매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이상들 이렇게 기업들이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참고용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용접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용접사들이 갈 수 있는 대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흔히 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뽑는 대기업들이 현대로템, 그 다음에 조선 3사, HD 조선 3사, 그 다음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볼보, 주로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이제 경남지방이다 보니까 이 경남권 인근으로 일단 좀 추려보고, 그 다음에 좀 용접 직군으로 좀 많이 뽑는 이런 기업으로 조금 추려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은 저희 졸업생들이 좀 배출한 졸업생들이 많다 보니까 졸업생들 중에서도 경력 쌓아가지고 대기업을 합격하고 대기업 가고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본 정보와 그 친구들의 정보를 좀 토대로 조금 조사를 했고, 아까 도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조금 상황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회사고 철도 전차 방산 업체입니다. 이 현대로템의 특징은 여기가 조금 서류가 좀 빡센 편인데, 주로 대부분 다 기능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제 군 간부 출신이 가산점이 좀 많이 붙어요. 군 간부 출신이 붙는다기보다 철도나 전차 이쪽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 현대로템과 관련된 협력사 출신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다. 나이는 크게 보지 않는 듯 합니다. 40대 이상의 입사 사례도 있다고 하고, 합격 기준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같이 이렇게 서류를 넣었던 사람들이나 서류 전형이나 이런 데 합격해가지고 면접을 봤던 사람들의 설명을 기준으로 토대로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기능장을 선호하는 거와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류를 합격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에 포함된 기능사나 산업기사 수준의 한 20문제 정도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은 미그 용접을 보통 10T를 기준으로 미그 용접을 아래보기나 수평, 수직 이런 자세 중에 하나를 이제 맞대기 용접을 하나 보게 되고, 그 다음 티그 용접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아래보기, 수평, 수직, 오버헤드까지 이 중에 랜덤으로 한 자세 정도를 평균적으로 많이 본다고 합니다. 시험도 매해 바뀌고 있으니 대략적인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의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제 이 실기를 보는 날 면접을 함께 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볼보가 있는데, 여기가 대기업인지 중견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중장비 건설기계 제조업체인데, 여기도 일단 모집을 조금 하는 편이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특징이, 여기도 창원에 있습니다. 특징이 기능대 선수 출신들을 많이 뽑고 기능생 출신을 우대한답니다. 이건 모든 대기업의 특징이죠. 20대 대신에 초중반 어린 지원자를 조금 신규 사안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일단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렛 용접을 시험을 보는데, 필렛 용접을 이렇게 세워서 한쪽은 개선이 있고 한쪽은 면쪽은 개선이 없는 이런 수평 필렛 시험을 일단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O2나 미그나 이런 용접에 있어서 이 건설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고전류 용접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좀 선호한다, 요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면접을 똑같이 보겠죠, 다른 기업들처럼. 다음은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조선소 하나오션, 경남 거제에 있고요. 특징은 특이하게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펙이 너무 높으면 고스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사례긴 한데, 이유가 스펙이 너무 높으면 컨트롤이 좀 안 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합격 사례가 대부분 여기는 다른 데와 좀 다르게 기능사와 산업기사 정도가 오히려 더 합격을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수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조선소 협력업체 출신을 우대한다, 기술교육원도 가산점이 붙고 협력업체 출신을 우대한다, 요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자세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비슷하게 거제에 있는 이런 조선소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능장 합격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경력이 많아도 여기는 합격이
이제 하고 기능장 합격 사례가 많고, 삼성 특징이 G사트라고 해서 삼성 계열사만 보는 삼성 인적성 검사가 있어요. 이거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인성검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실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 G사트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전문 용접공으로 이제 신규 직원 이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규 용접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용접공을 뽑는 게 아니고 생산직을 선발해가지고 그 적성에 맞는 부서로 랜덤 배치를 하기 위해서 뽑는 사례가 신규는 대부분이라고 하니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면접을 보고,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1차 면접, 현장 면접 보고 2차 면접, 임원 면접 보고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그리고 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품질 보증팀이나 이런 데서 체력 검사나 이런 것도 조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미포. 현재는 현재 ATD 조선 3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조선소 현대 관련된 계열 3사가 있죠. 현대중공업도 있고 미포조선도 있고. 자, 여기의 특징은 일단 실기, 필기, 면접 포함해서 여기도 한 3번 이상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스펙은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하고 기능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합격을 했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제 이 관철로 저희가 이제 배관 용접이다 보니까 확인을 시켜드리면 서스 스테인레스 2인치를 160짜리 육지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도 보게 되는데, 필기도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정도 수준이 되겠죠. 한 20문제 정도 필기를 받고, 면접은 1차는 현장 관리자 면접을 보게 되었고, 2차는 임원 면접, 파트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분들 그 임원 면접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특이한 것들은 이제 실무 영접이 좀 배관 영접 이런 것들하고 좀 가까웠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비슷한 회사 중에 최근에 이렇게 대기업에서 좀 뽑았던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나 이런 발전 설비를 하는 에너지 기업인데, 최근에 경력직을 한번 모집한 적이 있는데, 서류 전형은 학력은 고졸 이상 요렇게 조금 되면 되고, 여기도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 디켓이라고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 최근 경력직 모집에서는 적성 검사는 안 하고 인성 검사 위주로 일단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얘기했던 현대미포처럼 이제 실기를 보는데, 티그 용접 같은 경우는 50A 스케줄이 이제 카본이죠. 80이나 160짜리 이런 걸 6G로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아크 용접을 최근에 이제 봤다고 하는데, 22T짜리 후판을 이제 22T를 버티칼 혹은 자세는 랜덤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버티칼로 이런 식으로 아크 용접 시험을 봤다. 이렇게 정보가 좀 있었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면접을 이제 1차 면접은 임원 면접을 보는데, 조금 특이했던 게 임원 면접을 2번 본다고 하는데, 2차는 좀 직급 높은 임원분들이 면접을 보는 면접까지 포함해서 경력직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한 6군데 정도 이제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 합격자 조언이나 팁을 조금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교육원이 필수는 아니고 한 가산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술교육원 출신이. 그래서 합격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준비할 때, 대기업을 여러분들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경력 증명을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4대 보험에 이런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원천징수 경력을 좀 쌓아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회사를 근무를 하시더라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를 좀 다니고, 아니면 1년 이상 이렇게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 경력이라도 좀 인정을 받기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 이상,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기능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국가기술 자격증들을, 용접 관련된 자격증들을 틈틈이 조금 취득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들어가는 데는 유리하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신 거겠죠. 여기서 면접에 관련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면접은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제각각이라 사실 정답이 없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팁을 드리자고만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뭐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 쓸 때나 뭐 면접 볼 때 뭐 여러분들 요즘에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GPT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뭐 너무 매뉴얼적인 대답, 누가 들어도 GPT가 대답한 것 같은 이런 대답들이 불합격 사유가 된다고도 하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가지의 대기업을 제가 준비했는데, 대기업 용접사로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하지만 안정적인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대기업도 좋은 여러분들의 길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